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드로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탁구 고수로 가는 길 세 번째 주인공인 최준환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준환 탁구클럽 운영하고 있는 관장 최준환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오픈했던 동래점 1호점에 이어서 2호점 해운대점 그리고 최근에 여기 백스코점까지 3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좀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실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는 관장입니다. 여기 저도 오늘 처음 백스코점 와봤는데 주차도 되게 잘 되고 시설도 되게 괜찮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세 개 점을 운영하시는 관장님 저는 처음 봤어요. 혹시 뭐 큰 꿈을 가지고 예전부터 가지고 계셨는지. 큰 꿈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장을 이렇게 하나만 했을 때 아무래도 좀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구장을 여러 개 하게 되면 같은 회원들끼리 교류를 또 하기도 좋고 또 여러 코치진들을 좀 무리 없이 만나기도 좋고 저희 클럽 회원분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구장 하나 등록하시면 세 군데 다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만 등록해도 세 개 점을 다 이용 가능하세요. 완전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쪽 구장에 계신 코치님한테 배우고 싶다, 뭐 저쪽 구장에 계신 코치님한테 배우고 싶다 이럴 때 뭐 추가 구장비 부담이나 이런 거 없이 부산 탁구 생책에서 되게 네임드로 이제 알고 있는데 탁구 히스토리 잠깐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96년도부터 네. 본격적으로 탁구를 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의 30년 다 돼가죠,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일부 올라가서 지금은 이제 워낙 젊은 잘 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지금 이제 오픈 2부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역도 2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드로 어드바이저는 몇 년 정도 하셨는지. 안드로 여기 현성무역 분들하고 함께 한 지도 거의 한 20년 다 되어가지 않나. 워낙 또 좋은 용품과 또 좋은 서비스 그리고 정말 또 이렇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이런 인성까지 다 그 임원진분들께서 갖추셔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또 많이 여러모로 노력도 하고 또 많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 안드로 어떤 러버를 쓰시나요? 네, 저는 펜홀더 유저고요. 러버는 K9 러버. K9 러버도 되게 그 생체인분들 입소문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좋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인 분들이 쓰시기에 굉장히 적합한 러버 아닌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 가성비 측면에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공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립력 그런 것들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일수록 이렇게 공을 잡는 감을 이렇게 기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되게 적합한 러버가 아닌가 저는 많이 추천을 하고 있어요. 방금도 제가 관장님이랑 게임을 해서 이렇게 탈탈 털렸는데 회전력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그 생활체육인 탁구인 분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실 건가요? 생활체육인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커트볼 쉽게 다루는 법 그거를 오늘 이제 주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활체육인 분들이 커트볼이 아무래도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되게 까다로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다룰 수 있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많은 분들이 커트볼 어려워하시는데 일단 개념부터 살짝 잡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보통 맨볼이라고 하죠, 그죠? 적당한 탑스핀을 가진 볼, 그런 볼을 다룰 때는 라켓 각도를 보통 이제 뭐 그것도 치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보통 요 정도, 그죠? 일반적으로 요 정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죠?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일반적으로 요 정도 각도로 이제 적당한 탑스핀을 가진 맨볼을 다루는데 요 각도로 커트볼을 맞이해보면 커트 회전력을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커트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떨어지죠, 그죠? 맞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성질을 가진 게 커트볼이죠, 그죠? 보통 커트를 할 때 이렇게 눕혀서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커트라는 각도, 그죠? 각도가 이렇게 적당히 눕혀져서 공이 안 떨어지게. 그래서 이 커트볼을 공격, 탑스핀 계열의 이제 공격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탑스핀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각도를 이렇게 숙여서 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탑스핀으로 커트볼을 다루시더라도 이게 공이 안 떨어지게 커트할 때 각도처럼 이렇게 받쳐놓고 다뤄주시면 공을 좀 수월하게 다루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쳐진 각도에서 탑스핀을 주실 수 있으면 공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넘어가면서 회전이 실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라고 해서 너무 숙여서
너무 윗등을 너무 과도하게 윗등을 윗부분을 이렇게 쳐서 회전을 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으면 떨어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네트를 넘기는 게 항상 우선이다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트가 가깝죠, 그죠? 그래서 네트를 넘길 수 있는 이런 열린 각도, 우리 연다라고 표현하고 닫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열린 각도로 네트를 넘기기 적합한 각도로 공을 우선 맞이를 해서 탑스핀이나 뭐 스트로크, 뭐 이런 탑스핀 계열의 기술들을 구사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몇 번 이렇게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을 이렇게 넘겨주시면 요런 각도로, 그죠? 넘겨주시면 커트볼이 좀 커트볼 같지 않게 맨볼 비슷한 느낌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요 감을 바탕으로 해서 탑스핀 드라이브를 해주시면 훨씬 더 공이 쉽게 느껴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트볼이 왔다 이렇게 너무 숙인 채로 치면 떨어지는 성질이 있어서 까다롭게 느껴지니까 너무 숙이기보다는 조금은 밑에서 받쳐와서 이렇게 각도를 좀 열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탑스핀을 주실 수 있으면 그러면 공이 조금 더 쉽게 느껴져서 감을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목적지를 정해 놓으시고 커트볼이 온 거를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일정하게 넘길 수 있도록, 처음에는 뭐 세고 강하고 빠른 거보다는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실수 없이 계속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그 정도 강도로 훈련을 시작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정도 이렇게 각도를 열어서 공을 넘기시는 훈련이 좀 되셨다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팔이나 상체만 이용을 해서 공을 다루시는 것보다는 우리 스포츠의 기본은 하체라고 그러죠. 하체 중심 이동을 활용한 동작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트를 한번 줘보세요. 이거를 넘기더라도 팔로만 이렇게 넘기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하체 중심 이동이 공을 밑에서부터 받쳐 올라와서 넘길 수 있는 요런 하체의 움직임, 이런 것들 위주로 훈련을 해 나가주시면 또 더 빨리 느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다른 스포츠에서도 힘을 쓰는 방식은 비슷한데, 보통 목적지를 향해서 공을 보내려고 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마지막 다리를 짚어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뭐 야구에서도 그렇고 다리를 들었다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보통 다리를 짚어주고 그렇게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탁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다리를 짚어준다.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발을 좀 강조를 많이 해드려요. 앉았다 일어나지만 목적지가 왼쪽 앞쪽일 경우에는 왼발을 마지막에 목적지를 향해서 살짝 짚어주면서 동작을 하면 중심 이동을 조금 목적지를 향해서 하기가 좋겠죠. 물론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겠죠.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지는 경우는 오른발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어쨌든 목적지를 향해서 좀 방향을 잡아주고 그쪽 방향으로 되넘긴다, 이런 느낌으로 동작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하체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이 우리가 정면으로 올 때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공이 저쪽으로 빠지는 경우, 또 다리가 그렇게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 공이 오는 쪽에 이제 다리를 짚어 주셔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넘겨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어느 발이 가야 된다라고 정해놓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은 이제 짚어지는 발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야구에서도 왜 우리 내야수들, 수비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공을 던지지만 따라가면서 공을 잡았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던지는 자세를 하게 되죠, 그죠? 탁구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가면서 치게 되는 경우에는 그쪽 방향을 향해서 이제 중심을 이동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이제 공을 넘겨주시면 또 제자리에서 할 때랑 비슷한 감으로 동작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쪽으로 이제 온다 이러면 한 발을 잡아주면서 한 발을 방향을 딱 잡아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제자리에서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왼발을 짚어서 하는 그 동작으로 기본적인 감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하면서 공을 다루실 때는 그 감을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그 감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게 동작을 조절해 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거 하면 똑같이 하면 약간 걸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예. 그런 경우 특히 수비수들하고 경기하시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겪으실 테고. 예. 그럴 때는 어디를 더 강조해서 힘을 더 줘야 이렇게 좀 생각을 다리라든지 이렇게 전화 팔이라든지 아니면 각도를 신경 쓰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거는 각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전량이 많은 그런 이제 구지 같은 경우에는 맞으면 더 많이 떨어지겠죠. 더 무겁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거를 더 잘 받쳐서 올라올 수 있게. 라켓 각도만 받치는 게 아니고 하체 중심까지 더 단단하게 받쳐 올라와서 공을 다루실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말로는 쉽지만 또 행동이 쉽지가 않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깎이는 공들을 직접 받아보셔야 될 텐데 어쨌건 이제 개념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많이 깎여서 더 많이 떨어질 것 같은 공일수록 더 단단하게 더 받쳐 들어가서 공을 다룰 수 있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열어서 네트에 안 걸릴 수 있을 정도로 넘기시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플릭이라고 하죠, 그죠? 또 다들 플릭이라는 기술을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플릭이라는 기술도 조금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려면 이렇게 열린 각도로 공을 다루신다. 열린 각도지만 너무 또 미리 준비하거나 또 너무 경직된 자세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우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그래서 준비하실 때 너무 미리 자세를 잡지 마시고 이렇게 약간 흐름을 타면서 과거에 제가 글탁구랑 찍었을 때 팔자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미리 준비하시고 오기보다는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각을 잡아 올라오시면 조금 다루기가 편한 구석이 있거든요. 네. 보통 플릭을 한다라고 하면 다들 이런 마지막 동작들만 너무 미리 준비를 하셔서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하고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거든요. 팔자 흐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하고 타이밍을 적절하게 잘 맞추기 위한 방법인데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이 몸이 같이 이렇게 흐름을 타주시면서 공을 마주해 주시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좋은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요 움직임이 지금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흐름 따라서 같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좀 약간 축 처지게 몸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그대로 타주시면서 이 손목을 좀 풀어주신 상태에서 흐름을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그때그때 이 모양새들을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너무 한 가지 정해진 동작을 미리 너무 의식을 하셔가지고 그 동작만 하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공을 터치하는 순간에는 또 그 밸런스가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요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을 좀 맞춰서 넘겨보시고 잘 맞아서 잘 넘어갔다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태권처럼 이렇게 흔들흔들 이런 느낌 안에서 요런 느낌들 안에서 요런 느낌들이 있죠, 그죠? 요런 그죠? 요 팔자 흐름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흐름을 타다 보면 공이 팔이 제껴지면서 딱 물려 잡히는 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요 포인트들을 이렇게 이 포인트들을 본인만의 이 포인트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공이 좀 몸 가까워야지 공하고 하체 중심이랑 멀수록 공을 다루는 게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런 자세 엉거주춤하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공을 좀 쉽게 다루려면 내 하체 중심 이동이 공을 이렇게 안고 오는 듯한 중심 이동으로 공을 이렇게 안고 오는 듯한 움직임으로 공을 다뤄주실 때 공이 좀 수월하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공을 맞추고 난 뒤에 하체 중심으로 공을 목적지를 향해서 좀 끌어안고듯이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실 거예요. 오른손잡이 분들은 짧은 코스의 공들은 오른발을 앞에 두셔야지 몸의 균형 잡기가 좋겠죠, 그죠? 왼발 놓고도 못 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짧은 코스, 네트 앞에 있는 공들을 왼발을 놓고 균형을 잡고 하시려고 하면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공이 오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죠, 그죠? 뭐 오른손잡이 분들이 리시브 하려고 하는데 공이 왼쪽으로 왔다. 그럼 또 왼발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는 공이
내 몸에 좀 가깝게 느껴질 수 있게 중심 이동을 잘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구 이후에 중심 이동이 많이 전달되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